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5일 오전에 출석해달라 이렇게 검찰이 나흘 전에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세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한 건 나흘 전인 지난 1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사흘 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나오라며 출석 통지서와 관련 공문을 보낸 걸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건 검찰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에서도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거부 입장을 전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관저에서 경호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와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 중인데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유가 좀 취재가 됐습니까? 검찰 소환 통보 불응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향후 검찰의 내란 혐의 관련 추가 소환 통보에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 검찰청사로 출석할 경우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검찰이 긴급 체포 등을 단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을 기점으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일 윤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이 공개되고 대통령 측에서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을 공동 대응할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예상되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소수의 참모들과 다가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의 대응 방식을 돌아보고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대응 기조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핵 심판에 적극적이고 또 결기 있게 응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안 통과 이후 대통령이 직접 관저에서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이런 적극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대행 보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선 한동훈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예 대놓고 한 대표를 겨냥한 성토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마당에 대표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비겁하고 구차하다는 게 친윤계 주장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심을 전달해주길 바랐지만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싸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지와 당을 외면한 채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겨준 이기주의자라며 함께할 수 없다거나 소원대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으니 그만 당에서 사라지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친윤계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한동훈 체제는 이미 붕괴됐고 한 대표 역시 대표로서의 권한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권한이 이미 상실된 것이고 당 대표의 자격으로 어떤 인물을 추천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향후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거취를 두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당초 오늘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졌었는데 내일로 확정이 되면서 한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반 거취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장동혁 의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한 대표는 당초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할 걸로 알려졌다가 내일 오전으로 일정이 공지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가 쏟아졌지만 한 대표는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고 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한계는 당헌 당규를 근거로 당대표는 사퇴하지 않았으니 권리가 아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사실상 대표 직무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자 사퇴로 가닥을 잡은 걸로 해석됩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대표직을 버티는 건 실익이 없는 싸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 가능성을 지켜보며 정치 행보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한동훈 대표는 사퇴 결심이 선 겁니까? 네, 한동훈 대표 측근들의 기류를 종합해보면요. 사퇴할 결심 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었지만 어제까지는 한 대표 직무 수행하겠다고 했었죠. 대표에게 차기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하지만 결국 한동훈답지 않다. 비대위원장 의결하는 전국위원회는 어차피 친윤판 아니냐고 친한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버티는데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오후까지도 이 기자회견 일정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당초 오후에 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려졌는데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더니 최종적으로 내일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으로 공지가 됐습니다. 한 대표 주변 인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퇴로 방향은 잡았지만 메시지도 중요할 테니 다듬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딱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대통령 최측근으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죠. 한 대표는요. 작년 이맘때쯤인데요. 총선 치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 한 대표의 정치 1년, 그야말로 윤한 갈등의 1년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총선 때 공천 갈등으로 대통령에게 사퇴 요구 논란 빚었죠. 전당대회 때는 한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일심 논란, 그리고 대표 취임한 이후에는 독대 요청부터 인적 쇄신 요청까지 대놓고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직후 그 누구보다 빨리 탈당하라, 제명해야 한다 했고 또 조기 하야 퇴진 로드맵에 탄핵 찬성까지 꺼낸 것도 모두 한 대표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윤한 갈등이라는 게 계속 이어졌군요. 이 윤한 갈등,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뭔가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탄핵안 가결 뒤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 갈등이 정점으로 폭발을 했는데요. 친윤계 의원들 어제 고성의 삿대질에 친한계 인사들을 대놓고 저격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총장에 등장한 한 대표의 발언, 제가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반문하며 탄핵 가결이 맞았다고 주장하자 친윤계 의원들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친한계 최고위원들마저 바로 단상에 올라 사퇴하겠다 선언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한동훈 대표가 내일 사퇴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내 분열이 극에 달하고는 있지만요. 당장 분당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친윤계도 친한계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뼈아픈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죠. 한동훈 대표 내일 사퇴 입장을 밝힌다면 당분간 정치적 휴지기를 갖게 되겠죠. 친한계에서는 명태균 수사나 탄핵 심판 상황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 대표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겠습니다. 친윤계 내에선 한 대표 당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한 대표에 대한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일정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이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국민 담화 등의 일정을 소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아침 일찍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첫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Hello, Mr. President Biden. 이렇게 신속히 통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체제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도 만났습니다.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야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의 이렇게 그 안정된 모습을 보여나가는,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신호가 아닐까. 총리실 관계자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국회와 대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정부는 외교 공백 메우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정상 외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추진하거나 이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다음 날인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 20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미 외교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외교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앞세운 정상외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외교 일정을 논의하는 큰 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의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미국의 한 권한대행 명의의 특사단 파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통화는 3번 했지만 대면 정상회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더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외교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오늘 한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권한대행 체제 질서하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되고 있음을 투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트럼프 취임 전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채널A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it follow peacefully a process laid out in its constitution, and we're ready to work with President Han as he assumes office. 미 국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진전을 이룬 한미 동맹이 더 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약 한 달 뒤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응할 한국의 외교 능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권력 공백이 대미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리더십 공백을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선 일단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안 통과 하루 뒤 곧장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내 탄핵 여론이 상당하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파를 떠나 중립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한 권한대행도 동의했다며 덧붙여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상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당장 이번 주 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규명 일반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고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리도 내란죄 피의자가 된 마당에 거부권 행사에 부담감을 상당히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라며 권한을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간 3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시선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은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국무회의 이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려면 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제의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 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뭐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제 여당이 아니라 제2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내란 극복, 국정안정이란 문구가 적힌 배경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경제, 외교, 안보 등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위기를 해결하는 데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협의체를 넘어 안보, 외교까지 다룰 총체적 협의체를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이제 여당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네. 국민의힘,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역화폐 예산을 언급하며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 감액 예산안 통과 이후 추경 추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은 탄핵안 통과로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을 수습하는 야당 대권 주자의 리더십을 강조한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전협의체 구성도 거부했습니다. 배준석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곧장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이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 여권의 대선 잠룡들도 이 대표가 대통령 행세에 나섰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SNS에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다시 좌파 천국을 만들어주진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절차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윤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보고
내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소송 서류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원에 90일 내에 법대로 재판을 끝내줄 것을 요청드리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 대표가 계속해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송달하는 방안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 조국 전 의원이 내일 수감됩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이 사면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성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내일 서울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되며 2년간의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SNS에는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벌써부터 조 전 대표가 머지않아 복귀할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 복권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레 조 전 대표의 조기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내년 7월 전에는 조 전 대표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정권 교체가 전제 조건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정권 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어제 집회에 참석한 조 전 대표도 지지자들에게 탄핵 이후 정권 교체를 위해 싸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건을 이끌어갈 주심 재판관도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직후 빠른 재판 진행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헌법재판관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주심도 확정됩니다. 전원회의에선 사건의 쟁점과 증인 명단을 정리하는 심판 준비 기간을 얼마나 가질지, 공개 변론은 언제 시작할지 등 일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 의결서 접수 2주 뒤 첫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첫 공개 변론은 의결서 접수 25일 만에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도 이르면 다음 달 초순부터는 시작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변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인 오늘도 탄핵 심판 사건 기록을 검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헌법연구관들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불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이튿날인 오늘, 어제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안 통과를 요구하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서울시청 일대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청역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약 2.5km를 걸어 안국역까지 행진했습니다. 시위 구호는 탄핵안 통과에서 파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이 즉각 파면하라! 이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헌재 근처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에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킬 자격이 없어요. 탄핵 반대 단체들도 내일부터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 녹사평역 근처 인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불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화환에 불이 옮겨 붙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불에 탄 윤 대통령 지지 화환은 10여 개. 저쪽 좀 한 20m 정도에서 불이 하나가 나 있었고 4번 출구에서 여기 현장에 불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경찰은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 곧바로 군을 철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이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건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 특임단의 철수 보고를 받고 수방사 병력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전 인원 장비 이상 없는 거 다 보고 차에 타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면서 네. 특전사가 철수하는 걸 보고 같이 철수했다. 보고가 와서 승인해주고 다 같이 나오고. 예. 하지만 검찰이 최근 이 사령관의 말과 배치되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방사 소속 간부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이 사령관이 철수하라 하지 않고 분명 모여 있으라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병력 2개 대대가 여의도 KBS 서울 D편과 성산대교에서 오전 2시 반까지 대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 등을 상대로 병력 대기 지시를 내렸는지 국회 재진입 상황을 염두에 둔 건지 등을 추궁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이 사령관 측 변호인은 707 특임대가 철수한다는 보고를 듣고 함께 철수시켰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곽종군 특전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가스 탐사 시추 작업이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다 탄핵 여파까지 더해져 사업 동력이 약해질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조만간 첫 구멍 뚫기 작업에 착수합니다. 임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 고요히 멈춰 있는 대형 선박. 동해 석유가스 최대 매장 예상지인 대왕고래 구역의 탐사 시추를 위해 입항한 웨스트 카펠라호입니다. 이르면 오는 17일 출항해 20일 무렵부터는 가스나 석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구멍 뚫기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 석유공사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시추 비용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왕고래 관련 예산 497억 원을 삭감하자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약 파기 시 90%에 달하는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공사 측은 정치적 이슈를 떠나 국익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긴급 브리핑까지의 기대감을 키웠던 대왕고래 사업.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시추에서 의미 있는 양의 석유나 가스가 확인되지 않으면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표 사업으로 여겨지는 대왕고래 2차 시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는 당초 성공률을 20%로 분석해 최소 5번의 시추를 계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독일 신문입니다. 지난 12일자 보도인데요. 독일 지역지 민헨 머큐리 신문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얼굴이 등장한 겁니다. 사진 밑에 이름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돼 있죠. 그렇네요. 외신에서 대통령 얼굴을 착각한 겁니까? 네, 이 보도는요,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아닌 안철수 의원 얼굴을 잘못 실은 겁니다. 안 의원 측
해명문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를 신청하겠다고 밝혔고요. 현재는 윤 대통령 얼굴로 수정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요, 인종차별 아니냐, 독일 총리 사진에 프랑스 대통령 사진 넣어도 되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이번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안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었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건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의 뜻에 따를 겁니다. 네, 그런데 여당 내에서는 안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소문이 났었는데요. 소문이 확산되자 오늘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의원총회에서 표명한 적은 있지만 표결엔 영향이 없었다며 그대로 찬성 투표했음을 알렸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본회의장이 보이는데 고심의 점, 이건 뭡니까? 네,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의원들의 고심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효표가 8표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쓰면 이 무효표가 되는 겁니까? 네, 8표 중에 3표는요, 기권으로 적혀 있어 무효표가 됐습니다. 백지로 낸 진짜 기권표도 11표에 달했는데 기권이라고 써서 무효표가 된 것도 3표가 나온 겁니다. 나머지 5표는요, 가 옆에 큰 점을 찍거나 가와 부를 합쳐 가부를 적는 등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표결 직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고심의 흔적이란 분석도 있고요. 온라인상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비겁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어제 탄핵안 가결 직후에 이 국회 본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엄숙한 분위기였는데요.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에서조차도 웃음기 싹 뺀 모습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네, 민주당 내에서는 어제 회식 금지령까지 내려졌다는데요. 조심, 또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수 진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번이 2번째죠. 공개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모두 가결 직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표정은 당연히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한창 연말 느낌이 나야 하는 12월인데 탄핵 정국으로 연말 같지 않다는 말 자주 들리는데요. 여야가 힘을 합쳐 이 혼란을 잘 수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8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승용차 지붕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오늘 낮 대전 통영고속도로 집제터널 인근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8살 A군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승용차에 있던 12살 B군과 두 아이의 엄마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서 있대요. 3차로하고 갓길을 살짝 물고 서 있는데 승용차가 그냥 추돌한 거예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눈 쌓인 도로 위에 대형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광주로 향하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됐습니다. 버스에는 28명이 타고 있었으며 7살 아이 등 1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객들이 그 유리창을 깨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원 다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사 입수. 해경 구조대원이 바다 위에 떠 있는 40대 남성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오늘 오전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정은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예인 작업 중에 선박에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차량들이 뒤집히고 주민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잿빛 바람 기둥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당황한 운전자들은 급히 후진하며 자리를 뜹니다. 차량들은 뒤집힌 채 널브러져 있고 나무와 전신주도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코치밸리에서 발생한 최고 시속 144km 정도의 토네이도입니다. The stoplights rip off. We saw sparks. We saw that white car over there get into the air about 15 feet. 이 토네이도로 최소 차량 6대가 뒤집혔고 5명이 다쳤습니다. 스코치밸리에서 약 100km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처음으로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가정집. A guy went down. Yeah, he went down the chimney. He's in the chimney? 주민의 제보로 굴뚝 안에 숨은 남성을 발견합니다. You're an idiot. Get up. Show us your hand right now. Show us your hand. 이 남성은 마약 소지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로 경찰을 피해 굴뚝에 숨었다가 몸이 끼면서 구조된 뒤에 체포됐습니다. 한 여성이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생방송을 합니다. 갑자기 헬멧을 쓴 남성이 창문을 산산조각내더니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현지 언론에선 경찰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립니다. 출근길에는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잠시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중부 서해안에 다시 시작돼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를 중심으로 내립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최대 5cm 정도인데요. 폭설 정도는 아니지만 얼어붙는 도로와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곳곳과 동해안, 경남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막다가 점차 흐렸습니다. 해안과 해상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춘천 영하 9도로 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광주와 부산 8도까지 오릅니다. 수요일까지 서해안에 눈비가 잦겠고요. 모레에는 기온이 반짝 떨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를 다시 본격화했고 앞으로 산적한 민생 현안도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탄핵 국면 동안 이 차질을 빚은 국정 운영에 더 이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빈틈 없이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